네, 안녕하세요. 긴클 동준쌤입니다. 오늘도 좀 오랜만이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을 보고, 굉장히 좀 나름 꾸준히 잘 봐주시고,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좀 선물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좀 기초 단계를 조금 넘어서 이제 기능사, 과제 수행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좀 더 왕초보편, 정말 인벤터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 다른 분야에 있으시다가 한번 이제 기계 설계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또는 그냥 인벤터 프로그램을 접해보고 싶은데 정말 기초 중의 기초, 인벤터 첫 화면부터 스케치를 구성하고 그 스케치를 어떻게 각각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구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인벤터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기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고, 항상 저희가 뭐든지 저희가 어떤 부품을 만들 때나 그럴 때는 기초 모델링 파일이 먼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새로 만들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품을 하나씩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열기는 미리 만들어놨던 파일들을 가져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뭐 샘플 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설계 분야로 취직을 하시게 되면 부품이 굉장히 많은 기계 장치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기초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들인 거고, 이 두 가지만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링을 한 거에 대해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립품 IAM으로 되어 있죠. 이런 조립품 파일을, 환경을 하나 열어서 이쪽에 모델링을 했던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3D로 조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DWG가 아니라 IDW를 씁니다. 인벤터에서는. 인벤터 IDW로 도면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로 나중에 DWG로도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인벤터를 쓸 때는 IDW를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와 있죠. 도면이라고 나와 있죠. 도면. 저희가 부품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원하는 기계 장치에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상태로 이제 제작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설계한 거를 도면을 그려서 실제로 가공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도면이라는 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IPN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조립품 파일을 기초로 해요. 조립품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하나 조립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계장치를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IPN으로 끌어와서, 자, 미리 보기 이미지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장치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PN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거는 분해도를 작성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조립 분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이렇게 하나씩 뺐을 때 이 순서를 기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N 안에 저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모델링 IPT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T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인벤터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벤터를 처음 깔면 이쪽이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배경이 어두운 색상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 특히 요거 원점 표식기라고 하는데 요게 굉장히 작은 상태로 있으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설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쪽에 보면 가장 먼저 도구 있죠.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색상 탭 있죠. 색상 탭에서 저는 보통 하늘로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겨울낮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인벤터 초기에 세팅값이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해놓고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에 가보면 주석 축척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석 축척이 몇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스케치를 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치수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자, 보통은 뭐 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1로 적용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원점 표시키가 작아지죠. 근데 이거는 원점 표시키만 작아질 뿐만이 아니라 스케치, 뭐 표현되는 문자 이런 것들, 저희는 저희 모델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수가 크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2에서 2.5 정도로 하는데 저는 오늘은 특히나 더 잘 보여야 되니까 2.5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D 모형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기능을 알아봐야겠죠. 모델링 할 때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돌출, 회전, 뭐 스윕, 로프트 이런 것들은 스케치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스케치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박스를 검색기 막대라고 하는데 이 검색기 막대에서 원점 폴더 있죠. 자, 이쪽에 플러스 누르면 폴더가 이런 식으로 열리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평면이나 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제가 F6을 눌러볼게요. F6. 저희가 F5는 세로 고침이죠. 네, F6은 인벤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등각 방향으로 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평면도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원하는 평면에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YZ 평면에다가 잡을 거기 때문에 평면을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주세요. 스케치. 자, 스케치를 눌러주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이 원점입니다. 원점. 자, 이 원점은 스케치를 그릴 때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기준 원점. 이 원점은 아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케치할 때 시작점은 항상 저 원점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 작성에 있어서는 선이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선을 한번 눌러서 이 원점에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하시고 자, 다시 선을 이런 식으로 대시면 초록색 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초록색 점. 이럴 때는 인벤터에서 뭔가 이렇게 고정된 점에 뭔가 구속을 시키겠다는 그런 표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한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인벤터에서 90도에서 딱 멈추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45도에서는 안 멈추는데 이렇게 수직하고 수평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잘 잡히는데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색깔이 지금 약간 보랏빛이 나죠. 자, 두 번째 선을 그려볼게요. 원점을 클릭하고 수평으로 두 번째 클릭. 이 상태로 ESC를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뭐 선이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ESC를 해주시면 이렇게 딱 끊겨요. 그러면 이 선 색깔하고 이 선 색이 서로 다르죠. 자, 일단 이건 원점에 기준했기 때문에 선이 파란색이 됐는데 상태에서 요 치수까지 정해주면 이거는 아무리 끌려고 해도 고정된 상태가 되죠.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게 이 우측 상단에서 이쪽 면을 클릭해 줄게요. 2D로 이렇게. 이 두 번째 선과 첫 번째 선의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구속이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뭐 원점에 의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뭐 치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른 채 끌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보라색이면 안 돼요. 스케치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치수가 뭔가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구속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뭐 수정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수정을 할 때가 있는데 수정할 때 어느 부분 치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스케치가 깨지면서 파일이 점점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스케치를 끝내고 이 선이
올바르게 고정된 색의 선으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케치 기본 개념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선 아래 보면 뭐 스플라인 같은 것들도 있죠. 사실상 스플라인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원. 자, 원을 클릭해서 이것도 중심에 의거해서 원을 그리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원에다가 원 지름을 그리면서 치수를 기입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10, 엔터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외경 10에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거 외경 10에 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 원점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른 채 끌어가지고 이 초록 색깔 점 보이죠? 여기다가 갖다 놔주면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원도 아래 보면 접선도 있고 타원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려보시면 금방 나와요. 원을 저거 같은 경우는 선을 하나, 같은 기능을 반복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자,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원, 하나, 둘, 셋 하면 세 선에 접하는 원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재밌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도 있죠. 호는 3점 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호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어 이빨을 그릴 때 많이 쓰죠. 자, 오늘 거의 스케치 작성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직사각형 굉장히 많이 쓰죠. 직사각형도. 직사각형은 점이 두 개로 있는 거 봐서 2점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 상단을 클릭하고 아래로 쭉 내리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도 치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누르고 보면 지금 이 5.461이라는 치수가 파란색으로 지금 커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저는 여기를 6으로 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가로로. 세로 길이는 정해졌으니까 뭐 가로 길이는 저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자, 이러면 가로 10에 세로 6 네모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굳이 뭐 말씀드릴 거는 슬롯 전체 슬롯 전체가 이렇게 생긴 형상을 굉장히 간편하게 저희가 보통 평행키 키홈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한번 눌러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키홈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작성에 못깎기하고 못따기가 있습니다. 자, 못깎기, 못따기는 사실 캐드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캐드랑 비슷한 그런 기능들이긴 한데, 자, 못깎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깎기는 저는 한 5mm 정도로 해볼게요. 5mm 정도 해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누르면 못깎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ESC 누르고 근데 제가 못깎기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컨트롤 Z를 하면 이전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Y를 하면 다시 못깎기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은 못깎기를 이미 많이 해버렸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직각이 되죠. 물론 조금 이 치수가 나와 있어서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장점은 이렇게 저희가 원할 때 못따기를 다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못따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못따기를 45도 기준으로 2mm씩 거리를 줘서 못따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두 번째 거 거리 1, 거리 2를 치수를 각각 지정해서 줄 거냐, 아니면 각도와 거리를 이용해서 못따기를 줄 거냐. 이거는 사실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따기도 결국에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못따기가 되죠. 스케치에서 간혹 가다가 자, 이런 fx 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보시게 될 텐데, 이건 뭐냐면 못따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쪽 치수는 그냥 2mm인데 이쪽은 fx2죠. 이거는 이 치수가 바뀌면 이 치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 자, 같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치수를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10mm를 이쪽 10mm와 같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치수 기입해 놓은 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 10mm를 한번 클릭하시면 D3으로 되죠. 자, 이 D3은 인벤터에서 치수에다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D3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체크를 누르시면 FX10으로 되죠. 이거는 제가 방금 이 치수를 이 치수에 의거해서 바뀌어라 라는 명령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여기를 12로 바꾸면 여기도 늘어나죠. 요것만 말씀을 드려도 뭐 응용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텍스트도 쓸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한번 눌러서 이인클 쓰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제가 약간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기인클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확인을 마우스로 누르지 않아요.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해요. 텍스트를 많이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자가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갔을 때 이 초록색이고,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갔을 땐 빨간색이잖아요. 이 두 개 상자 차이가 뭐냐면, 이 빨간색 박스는 이 안에 무조건 다 박스 안에 들어온 것들만, 모두 다 들어온 것들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 클의 첫 번째 거는 다 들어왔는데 두 번째 거는 반절밖에 안 걸쳤죠. 그랬을 때 이 점은 다 들어왔으니까 선택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데, 자, 초록색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나머지 것들도 선택이 되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점으로 가겠습니다.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곳에 점을 이렇게 찍어줘요. 이렇게 점을 찍어주기도 하고, 이 점에다가 ESC를 눌러서 치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치수를 줘서 제가 임의의 점으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스케치 상태에서 3D 모형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거는 이제 단축키를 사용했을 때만 가능한데, 이렇게 구멍, 자, 잠깐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구멍을 했을 때 지금은 모델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뜨는데, 이렇게 점으로 저희가 지정해 놓은 곳은 구멍 기능을 썼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쪽을 구멍 피처로 인식합니다. 모델링하는 사람이 이쪽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려고 이 점을 만들어 놨구나. 인벤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은근히 뭐 점 하나만 해두면 나중에 구멍을 뚫을 때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스케치를 빠져나온 상태인 건데, 스케치를 오른쪽 해서 스케치 편집을 하면 다시 편집을 할 수 있고, 지금 본인이 스케치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는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선들, 스케치 환경에서만 나오는 이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스케치를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결정타죠. 결정타. 스케치 마무리. 지금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스케치 환경에 들어와 있구나. 자, 그거를 기억을 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작성란에 있는 이 형상투영 전까지는 제가 기능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형상투영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케치 마무리를 잠깐 하고
이 사용했던 스케치는 오른쪽을 눌러서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나 해볼 거예요. 돌출 기능을 한번 써서 자, YZ 평면에 스케치를 시작을 하고 저희 이번에는 직사각형 중심, 두 점 중심으로 이용해서 중심을 첫 번째 잡고 두 번째, 자 이렇게 20이고 탭 눌러서 20, 엔터, 가로 20, 세로 20인 네모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F6을 누르고 저는 중간 평면, 중간 대칭을 이용해서 10mm짜리 사각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F4를 누른 채로 이 원 안에서 마우스로 누른 채 끌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F6으로 하면 돌아오고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평면에다가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면에다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처가 모델링이 되었으면. 그래서 저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잡고 이 우측면도 여기를 눌러서 평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기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미 이 면을 자동으로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형상 투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형상을 투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는 스케치를 했을 때 고정점이 딱 이 한 지점밖에 없죠. 그런데 네, 형상 투영을 한번 클릭해서 이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면을 클릭을 하고 나서 ESC를 누르시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테두리, 이 면에 대한 이 선들이 모델링 된 형상에 의해서 투영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선이 어떻게 보면 생긴 겁니다. 이 선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무언가 스케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 투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절단 모서리 투영이 있습니다. 자, 형상 투영하고 절단 모서리 투영하고 차이는 뭐냐면, 형상 투영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형상 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스케치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케치를 예시로 하나 그려드릴 건데, 여기에는 원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돌출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다시 잡아볼게요. 이 상태로 저는 형상 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상 투영은 저희가 원하는 면만 따로 형상 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절단 모서리 투영은 제가 스케치한 그 면의 모서리들을 자동으로 모두 투영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모두 투영했을 때 장점은 편리함이 있지만 단점은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했을 때 불필요하게 그 선들을 모두 투영을 하게 되면 렉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돌출이나 회전을 했을 때 인식하는 피처들이 의미 없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이 원을 클릭하면 이 원만 투영이 됐죠. 지금 초록색으로 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했다. 그러면 이 원 포함해서 저희가 이 면에다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이 스케치가 된 이 면의 모서리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한번 상황이 된 김에 말씀드리면, 자, F6은 등각 보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F7을 누르면 단면이 됩니다. 자, 이 단면은 저희가 잠깐 단면을 해서 스케치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랑 F7을 눌렀다 떼면 단면이 됐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형상을 굳이 보지 않고 내부에 뭔가 모델링을 하겠다 그랬을 때 좀 굉장히 편하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하고 절단 모서리 투영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는 사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특수하게 쓸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설명을 잘 따라오셨나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인벤터에서 스케치 기능 절반은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 앞부분 여기까지 배웠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구속 조건하고 자, 이런 패턴, 수정 이런 기능들을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은 저희 모델링 속도를 기본적으로 2배, 3배 그 이상을 좀 극대화해주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어요. 기능들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놨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사실상 저는 인벤터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기능은 잘 안 쓰는 편이고, 여러분들한테 별로 설명드리고 싶지도 않은 입장이기도 해요. 필요 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모든 기능을 다 알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인벤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쓸만한 그런 기능들만 제가 강의를 집중적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케치 반절 강의를 하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저 스케치 마무리까지 이런 구속 조건이나 뭐 패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